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94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입니다. 제가 임시로 DJ를 하게 됐는데요. 다들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어서 사무실에 남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임시 DJ를 맡게 되었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로 이기원 노동상담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7위 조익 팀장님과 함께 사무실에 남은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년유니온에서 6기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청년유니온 본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조합원이 이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할 거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청년유니온을 이끌어가 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노가리 초대석은 6기 위원장을 준비하는 이채은 위원장 후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유니온 6기 본부위원장 후보로 나온 이채은입니다. 네, 저랑 같이 김영민 조합원님께서 사무처장으로 동반 출마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네.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게스트로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묘하실 텐데요. 어떻게? 저와 씨앗의 조합이 참 좋았다. 잘해봅시다. 그럼요? 우리 잘하고 말 거예요? 네, 2달 정도 잘해봅시다. 두 달이나 해야 돼요? 2달, 그렇군요. 네. 오, 네. 저와 씨앗의 조합이 참 좋았다. 우리 정말 하이한 텐션이었구나. 이 두 분의 이 텐션이 어쩔지 좀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되실지. 차분한 오디오로 한번 가볼까요? 조용히 가볼까요? 조용히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목소리를 낮추지 마시고요. 목소리는 크게 녹음을 하시고. 게스트가 말이 많네. 이게 불만이 많아. 절대로 제가 DJ를 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라떼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하는데!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이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위원장 후보입니다. 네, 이렇게 밝은, 오늘은 채은님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네. 오늘은 채은님이 이렇게 출마하시면서 조합원들이 어떤 분이실지, 채은이 어떤 사람일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삶의 궤적을 따라서 가볼까 싶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궤적부터 출발하면 네, 되는데. 어느 계좌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오늘 뭐든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하면 좋을까? 청년유니온 만나기 전에 어떤 일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게 약간 궁금하긴 했었어요. 좋습니다. 제 일 경험은 저는 솔직히 종종 말하긴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주변이 진짜 일자리를 구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아니었었어가지고 대신 저는 활동을 좀 많이 한 편이긴 했거든요. 대학생 불교 연합회에서 좀 활동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청년유니온 비상근으로 비상근 활동하면서 그 불교여성개발원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불교성개발원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맡으셨었어요? 불교여성개발원은 아무래도 근데 종교적인 색깔이 짙다보다는 여성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지원한다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명상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좀 진행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행안부 기금 사업을 이제 제안서를 제가 직접 작성하고 돈을 받아서 지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돈을 이런 계획으로 이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서류들을 내고 그런 아직도 그 과정을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후보자 과정을 하면서 오늘 행안부 등록 집행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원에서는 약간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나랏돈 쓰는 거. 실무에 강한 위원장 후보 굉장히 좋네요. 그런가요? 실무 모르는 위원장 후보는 개인적인 감상이 갑자기. 누가 있었나요? 실무를 모르는 위원장. 꼭 여기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리더라면 리더라면 같이 실무를 일하는 알아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당연히 맞아, 알아요. 프로세스도 알고 갑자기 이해도 해주고. 반말을 하세요. 문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국인의 말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성 회원의 좀 니즈를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 또래라기보다는 60, 70대 어르신분들의 니즈가 많았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청년유니온이 저희 그 청년과 일하고 싶다는 저희 욕망을 좀 충족해준 활동들이었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위원장이네요. 그 어르신들에게 정말 잘할 수 있다고요? 찰나. 그쵸. 그리고 청년유니온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제 청년들하고만 정말 만나고 이런 건 또 아니니까 여러 위원회 가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다. 청년유니온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좀 특히 조합원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팟캐스트 진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많이 만났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1대1로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팟캐스트에서 이런 거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팟캐스트 해오시면서 참 이런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다. 진짜 한 명 한 명 이렇게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제가 녹음을 하면서 제일 기대됐던 부분은 그 노가리 마지막 질문이 당신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항상 기다려졌었어요. 이 조합원은 청년 유니온을 어떻게 생각할까? 뭐 누구는 뭐 전부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뭐 청년 유니온 반창고 같다. 뭐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조합원은 청년 유니온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채은에게 그걸 질문을 해야겠군요.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꼭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들도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것과 가장 힘들었던 거 한번 물어볼까요? 가장 좋았던 건데 제가 활동이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17년도 말에 그 가입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러고 한두 달 있었다가 선거본부를 같이 하자고 갑자기 막 제안이 들어왔었고 한두 달 만에 그러다가 이제 지방선거 TF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열심히 했었었고 그러다가 마을 일자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됐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기억나는 거 저는 그 집행부 할 때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지방선거 TF 할 때 기자회견 때 당사자 발언했던 게 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사회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내가 당사자로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효능감을 느꼈던 첫 계기였었거든요. 정책을 같이 공부하고 제안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의미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다.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면 말하면 없었습니다. 진짜 끝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좋기만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었던 건데 마을로 일자리 하면서 막 같이 밤 새면서 막 그 설문지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그냥 재밌긴 했는데 밤 늦게까지 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때가 좀 기억이 나네요. 힘들었던 거 생각하라고 하니까. 근데 아마 그때는 제가 힘들었다고 말하기에는 다른 집행부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여기 힘듦만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 좀 뭔가 더 힘들었을 거다라고 왜 하시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친하게 지내자. 네, 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대학생 활동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대학생 활동을 하게 된 계기라던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한번 가위를 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그런 얘기, 가위 눌리면 막 성경을 외우면 가위가 풀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성경을 외우면 가위가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불경을 한번 외워볼까 하고서 반야신경을 마음속으로 외웠는데 가위가 딱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 들어가면 불교 동아리를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반야신경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던 건 아니고 그 초반에 잘 조금 외웠던 거죠. 근데 그거 외우자마자 딱 풀려가지고 뭔가 내가 의지할 곳이 이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학 들어가면 불교 동아리 아니면 태권도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태권도 동아리 뭐예요? 제가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은 띠인데 이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검은 띠. 제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 띠. 거기에 써놔야 되지 않아요? 후보자 경력 검은 띠. 후보자 가지고 있는 자격증 뭐 검은 띠 이런 거. 그 검은 띠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중학교 돼서부터는 못 나갔어요, 태권도를. 그래서 뭔가 내 취미 활동으로 태권도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갔던 학교에는 태권도 동아리는 없고 불교 동아리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교 동아리 들어가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이 대학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고 그 사람들도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그냥 원래 그렇게 국소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동아리 활동만 하다가 거기에 무슨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같은 청년인용 같은 곳이거든요. 전국 조직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전국 캠프를 한다 그래서 갔죠. 근데 거기 이제 100여 명에 넘는 대학생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캠프에.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역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돼. 그래서 저 연합회는 뭘 하는 곳인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저는 원래 그 캠프를 가면서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전 스태프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막 사무실도 가게 되고 집행부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은 너 같이 집행부 해볼래? 이렇게 돼서 집행부도 하게 되고 1년 동안 집행부를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 다음 해에 회장을 해볼래?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도 중앙회장을 하게 됐었죠. 1년 동안. 그때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회장을 했었어요. 회장을 하려고 휴학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워낙 외부 일정이 많고 이제 이게 대학생 단체여도 종교계, 그러니까 불교계에 있는 행사들을 많이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정들은 다 평일
그 시간에 낮 시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가려면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그래서 휴학을 하고 했었었죠 그 활동. 뭔가 활동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도 청년 유니온에서 좀 일하게 된 계기도 이렇게 뭐랄까 눈에 띄어서 섭외당하는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 뭐지? 가입하고 2달 됐는데 뭐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맞아요, 제안을 맞아요.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발탁당하는 느낌이 자, 팟캐스트니까 요렇게 가볼까요? 5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매력이나 비결이 있나요? 아, 제가 발탁당하는 내려. 일단 관종이 돼야 돼요. 세상에 요즘 관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저는 근데 근데 저는 열심히 좋아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일단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그 불교연합회 같은 데는 막 거기 사무실에도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놀러도 가고 뭐 일을 할 거 있다고 하면 일하러도 가고 그랬었는데 청년 유니온에서도 뭐 할 게 있어 그러면 가고 그 백수였거든요. 사무실에 뭐 일 없으면 가고 제가 영어를 배운다고 신촌에 YDM인가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 학원 끝나면 할 거 없네. 그리고 청년유니온 사무실에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띄는 조합원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사무실에 오니까 아마 여기 같이 사무실 쓰는 민유에서는 저분은 뭔데 집행부도 아닌데 왜 계속 사무실에 오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좋아하고 의지를 내주는 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덕분에 가착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애초에 활동 자체라던가 아니면 뭐 청년유니온도 그렇고 불교 불교도 그렇고 그렇고 좀 활동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활동 의지를 내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동이란 뭘까? 활동이란 뭘까? 채연에게 활동이란? 저는 사실 그 개발원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전에는 의미를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면 원래 그냥 불교에서 간사로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었으니까. 근데 그땐 정말 활동이었는데 그때는 활동의 의미를 잘 모르다가 1년 동안 9시부터 6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활동인 것 같아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걸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하는 나의 가치 지향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상을 맞추고 함께 하는 게 활동이지 않을까? 왜냐면 개발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이 아니라 회원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물론 저 사람들은 저게 하고 싶겠지.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실무적인 일들만 하는 거죠. 감정을 쓰지 않고 나의 뭔가 열심히 해야겠어. 뭐 혹은 이게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건데 활동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럼 우리 이렇게 맞춰가자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같이 해나가는 게 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게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채연님이 계속 그 개발원에서 일할 때 그렇게 자꾸 명상 수업을 들을 생각이 없냐고 사무실 식구들한테 자기네 그 개발원에서 명상 수업을 하는데 자기랑 놀 겸 좀 수업을 들으러 오라고 자꾸. 그때 압박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청년들이 명상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 좀 해달라. 그냥 푸념상 말한 거죠. 우리 명상 수업 하는데 청년들 공짜로 들게 해준대 와서 들을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내가 그 시간 집에 가서 자겠다고. 그게 명상 아니냐며.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는 거 좀 명상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집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좀 더 죄송해요. 제가 주위를 잘 못 보는 것 같죠? 활동의 당사자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런 활동을 원했다. 당사자성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 또 당사자긴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 네, 맞아요. 당사자 방향 좀 잡아줘요. 누가 좀 끌어줘요. 네, 맞아요. 내가 하고 누군가의 활동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맞는 활동을 하고 싶다. 청년, 노동에 관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게 확고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일을 하시다가 제일 뭐 불만족스러웠던 노동 조건은 뭐였어요? 희생을 바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을 바라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야근 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5인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에게 가중되는 업무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11시, 밤 12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야근 수당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의무가 없고 야근 수당을 줘야 되는 의무가 없고 그리고 아니면 그만큼의 나에게 쉬는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국장님 제가 오늘 6시간 더 일을 했으니까 내일은 뭐 4시간 더 늦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럼 나는 2시간 어차피 희생은 희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뭐 상사나 이런 분들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냥 흔히 말하면 신신페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열정페이 말고 신신페이, 신한페이 같은 신신페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발현될 만큼의 활동이 의미가 거기서 못 찾았던 게 있고. 그 발동을 여기서 꼭 찾으시길. 찾았으니까 위원장 후보로 나오게 된 거죠. 좋네요. 그거 찾은 얘기는 뒤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야근 수당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일한 만큼도 못 받은 거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일한 만큼도 못 받은 거죠. 그거는 상담을 못 받은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5인 미만 아마 다른 조합원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거야. 내가 그걸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내 일한 만큼 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모아서 일하고 모아서 놀러 갔다 왔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불합리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사업장에서 사실 사업장 규모를 알게 되냐, 특히 사무직인 경우에는 이제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일의 형태나 이런 것이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작으면 보통 막내에게 회계를 시키거든요. 장고를 보게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거는, 어쨌든 채연님은 대체 휴가를 받은 거잖아요. 좀 맞아요. 부족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전 내심, 저 정도만 돼도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관계도 너무 친밀하고 5인 맞아요.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있는데 이러면서 더 친하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저는 만약에 청년 유니온에서 노동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거를 요구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쉬겠다라는 걸 전혀 요구를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그런 게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그대로 불평불만만 하다가
끝났을 수도 있죠. 좋네요. 그럼 그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는데, 채은에게 그러면 청년이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청년이란 저는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꼭 청년이어서라기보다는 누구라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모티브 하우스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꿈 교육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꿈문화 기획단도 막 하고 그 사람들이랑 막 꿈 교육 해주는 데도 막 같이 가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청년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모티브하우스에서 그거 들었는데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요? 대박. 대박. 그러니까요. 옛날에 만났었을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도 별칭이 꾸미님이시잖아요. 그쵸. 그건 쭈꾸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에서 아니야, 맨날 오면 사무실 오면 그렇게 쭈꾸미를 먹으러 가라고. 제가 쭈꾸미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마이꾸미는 양반이었구나. 마이꾸미요? 네, 그 예전에 그 강냉이님께서 마이꾸미가 생각났대요. 젤리 마이꾸미. 그래서 그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쭈꾸미까지 나와가지고 참돔 때문에 그래요. 그 참돔님 때문에. 쭈꾸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잊고 있던 강냉이와 참돔이 갑자기 소환되어서. 네. 네, 꾸미가 꿈이 해가지고 꾸미가 된 거예요. 네, 절대로 쭈꾸미가 아닙니다. 꿈입니다. 드림. 뭔가 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꾸미님은 꿈이 뭔가요? 갑자기 꿈이라고 해요. 꿈 얘기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 꿈은, 저는 없어졌다고 말하긴 했는데, 제 꿈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게 좀 꺾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랬었어가지고,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요즘에는 내가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차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청년 유니언이 그런 네, 그럼요. 제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 게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청년 유니언이 이렇게 개인의 꿈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청년 유니언. 네. 그러면 이제 짧은 코너를 잠깐 들어가 볼까요? 선택 2020. 청년 유니언 위원장 후보의 출마에 뼈가 선택 2020은 4.15 총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고요. 진짜. 티키타카가 안 되는 티키타카가.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다음에 더 출연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유니언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시는데 좀 조합원들에게 이런 한마디의 임팩트라던가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마에 대한. 저는 사실 화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분노가 좀 많은 편이에요. 뭐 기사나 뉴스를 보면서 아이씨 이 망할놈의 세상 이러면서 역시 세상을 변하기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청년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좀 변할 수도 있겠다. 그 과정에서 청년 유니온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운이 좋게도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하면 잘 하면 좋겠지만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과정을 같이 해주실 분이 또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김영민 조합원님께서 저랑 러닝메이트로 사무처장으로 출마를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이 자리에는 못 나오셨지만 러닝메이트의 칭찬 한마디. 칭찬. 우리 영민님은요. 자랑거리. 일단은 저랑 반대예요. 저랑 반대인 게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MBTI 하잖아요. MBTI 하면 저랑 영민님 둘 다 외향이긴 한데 그 외에 나머진 다 반대거든요. 그래서 저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영민 사무처장 후보님은 내향임이십니다. 아, 진짜요? 네, I예요. 내향. 맞아, 전부 다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외향이라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내향이구나. 그럼 그러면은 전부 다른 거죠, 전부. 채연님은 MBTI를 굳이 물어봐야 되는 지금 네. MBTI가 뭐예요? 저 ESFJ. EN 아니에요? ENFJ. ENFJ. 네. 왜 물어본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궁금했어요. 누가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자, 조합원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MBTI ENFJ를 검색하시면 뭐 인터뷰 못 필요해, 그럼. ENFJ구나. 안 된다. 근데 아마 그게 무슨 활동가 이렇게 나올걸요? 맞아요. 네. 좀 뭐지? 또 다른 점 말고 칭찬? 칭찬? 또 해요? 아니 그냥 저랑 참 달라요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이 사람은 요게 정말 대단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단한 거. 엑셀을 진짜 잘해요.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냥 꼼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일을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비상근이었었으니까 많이 일을 그러니까 접점이 많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려도 해주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같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다. 오죽하면 별명이 재미일까 싶을 정도로. 아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재미재미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보통 마빈 박사라고 해서 그쵸? 재미를 아예 모르시죠? 진짜요? 네, 보통 마빈 박사라고 하니까. 영민님의 별명 중에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로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재미가 있어서 재미는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예전에 출마했던 걸 다시 들었거든요. 그 재미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거기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빵 터져서 웃을 때 자막으로 재미라고 나오는 것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재미더라.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재미가 없어서 재미구나. 그것을 정설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던 걸 듣고 나와가지고 좋네요. 이렇게 알게 깔끔한 됐어요. 정리. 네, 아주 깔끔한. 그리고 엑셀은 그때도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로건이 이번에 네네네. 세상의 냉소를 넘어 우리가 만드는 다음. 이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 슬로건을 만들려고 굉장한 토론을 오랫동안 했고, 네,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분노, 화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예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걸 좀 요약하자 보면 냉소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냉소,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청년들이 세상에 내뱉는 냉소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세상이 청년들에게 하는 냉소가 있죠. 뭐 요즘 청년들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다, 뭐 자기만 안다더라 이런 냉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조직적으로는 청년 유니온이 10년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뭐랄까 그 매력 있는 기획을 청년 유니온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주변의 시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좋은 방향으로 넘어서고 싶다 이런 의지가 좀 있었어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비관하는 건, 세상을 비관하는 건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다, 우리 같이 세상을 좀 바꿔나가보자. 좀 그런 냉소를 세상에도 청년들은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세상의 냉소를 넘어라는 슬로건이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럼 냉소를 넘어서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나만 좋을 순 없잖아요. 같이 바꾸는 세상인데 또 나만 좋을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다음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슬로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슬로건을 듣고 가장 좋았던 거는 우리가 만드는 이라는 사실 표현이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채연님이 이제 따로 같이 계실 때는 따로 같이 있다는 건 어떻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는 거죠? 이 녹음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같이 있을 때, 근데 말씀하신 걸 듣다가 사실은 많은 조합원들이 이런 과정을 잘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거기에 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좋았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견을 듣기 전이시니까 네. 채연님이 만들고 싶은 다음은 어떤 모습인지가 약간 궁금하네요.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어떤 꿈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꿈이든 꿈을 꾸는 세상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당장 내가 살기 급급한 사회잖아요. 그냥 당장에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집을 구해야 되고 그냥 출근을 해야 되고 내일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는 이런 곳도 가고 싶어, 이런 곳에 여행을 좀 가보고 싶어, 아니면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이런 좀 일상을 꿈꿀 수 있는 다음의 일상이 있는 게 저에겐 다음인 것 같아요. 그런 여유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일상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상이란 무엇인가. 여유를 좀 가지는 게 일상이 아닐까. 요즘 맨날 일상 찾고 있어요. 누가요? 7인님이요? 채연님이요? 제가요. 7인님이요? 일상이 무엇일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냉소를 넘어 이거 슬로건 할 때 저희 사무실에서 좀 냉소적인 말을 누가 한다. 이러면 다 같이 영차! 냉소를 이렇게 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 조합원님들한테도 이런 뭐라 그러지? 이거 유행어? 유행어. 유행어로 좀 조합원님들도 이야기하다가 너무 냉소적이다 그러면 다 같이 영차 하면서 넘었으면 좋겠다. 저희 BGM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영차하는 건 약간 개미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짱구에서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 어플 중에 스노우캠 들어가 보면
그 노래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뚠뚠 이 노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유키 BGM이에요. 아, 그럼 팟캐스트도 좀 이렇게 BGM을 이런 걸 깔고 하면 좋겠네요. 그 이 노래 포인트는 영민 조합원님께서 이 노래를 계속 틀리시는 거예요. 모를 거예요, 다 본인이 틀리는지. 아니, 들을 때마다 너무 이상한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본인 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 후속작 같은 게 나와가지고 부르시나 보다. 아. 아니면 비슷하게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군요. 네. 어디 나오는 거였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지금 한창 총선 시즌이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갑자기 응이라고 그랬네요. 시즌인데 네. 되게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이어가지고 그런지 많은 후보자들이 벌써 이제 명함을 돌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마침 이제 선거 기간. 그래서 좀 라이벌이다라고 느껴지는 정치 후보자가 있다면 아, 정치 후보자 중에 네, 라이벌을. 아니면 이런 사람이 내 라이벌이 될 것이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사람이어도 돼요. 그럼 저희가 추측해 볼게요. 아니, 사실 그렇게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을 유심히 보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저의 슬로건과 저의 정책을 안 나온 분들도 많이 네, 저희 정책을 보는 그 급한데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좀 요즘 들어 좀 이제 관심이 가는 후보자들은 올해 청년 유니온 지역에서도 후보자들이 이제 막 나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나올까?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역이 네, 뭐 이번에 또 서울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어떤 분이 나올지, 뭐 경기에는 어떤 분이 나올지, 뭐 부산에는, 뭐 경남에는, 광주에는 이렇게 뭐 청소년에는 이렇게 어떤 분들이 나올지, 또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출마를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 타이밍에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아직 본부 임원 등록만 끝나고 네네네. 그 지부 임원과 대의원 후보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시점에 녹음을 했다는 걸. 네, 맞아요. 네. 그 대의원분들도 어떤 분들이 또 나오게 되실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의원들 할 때 어도비 유니온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돼서 웹자보들 보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잖아요. 올해도 어도비 유니온 결성됩니까? 그럼요. 네, 지금 여러분은 보시지 못하겠지만 최우 후보님의 당황한 눈빛이 엄청 흔들리는. 네, 제가 알기로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해야죠, 뭐. 네. 네. 그러면 슬로건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공약들도 이제 같이 있잖아요. 공약들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떤 거를 하고 싶다든가? 공약. 잠시만요. 공약 보셨어요? 공약이요? 네. 네, 봤죠.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인상 안 깊었나 봐. 기분 죄송해요. 진짜 저는 잠깐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방송? 기억 안 난다면서요. 내가 말할 동안 생각해보고 계세요. 저는 그 최저임금 AS 제일 인상 깊어가지고 그리고 대의원 공약 대의원의 실천단. 공약을 지키는 실천단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청년유니온도 10년이나 해왔는데 그 최저임금 진짜 어떻게 됐을지 이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AS라고 했을 때 딱 오는 그런 느낌은 그런 건데 돌아봐야
보시려나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조금 쪼개보자면 한 6가지 정도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청년 유니온 10년 된 만큼 해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냉소를 넘는 것 같아요. 뭐 바뀐다고 했는데 안 바뀌었잖아.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해서 최저임금이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최저임금에 관한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직자들의 좀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좀 면접에서 왜 요즘 압박 면접이라고 혹은 되게 불쾌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구직자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직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주휴수당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좀 조사해보고 청년 유니온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좀 살펴가보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세상이 계속 많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노동의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의 노동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삶의 틈을 채운다는 이야기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근로기준법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사회보험을 좀 높은 수준으로 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대의원 분들에게 공통의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같이 실천하기 위한 대의원 공약 실천단을 좀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 유니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과 청년 의제에 대해서 많은 조합원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터디 같은 스터디를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청년 유니온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청년 유니온 활동해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청년 유니온 조합원이 몇 명이야?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적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조합원 수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청년 유니온에 함께 하시면서 청년의 목소리, 청년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합원 확대 사업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10주년이잖아요. 10주년을 좀 기념하는 생일 파티? 청년 유니온 10살 생일 파티를 기깔나게 네. 기깔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약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와, 와. 6가지라고 하셨는데 13개 얘기하셨어요. 네,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조합원분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가능한 공약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같이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채연 후보님은 네. 물론 다 중요한 꼭 다 이루어주시면 좋겠다. 그 청년연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제들과 이제 사업 내용들이긴 한데 제일 마음이 가는 하나만 딱 뽑는다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 명확한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이 제일 좀 마음이 가는 사업이긴 해요. 뭐냐면 구직자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력서를 70개를 넣었는데 떨어졌다. 혹은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이 너무 불쾌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 해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사업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 저도 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구직자인 친구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진작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바뀐 것 같은데요? 진행과 게스트가 진행과 게스트가 바뀐 줄 알았네요. 아니 그냥 뭐 언론고시를 본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연구자 지원 연구소로 들어가서 이제 한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나이 많은 신입사원으로 어떻게 이제 취업이 될지 모르겠다 이제 뭐 이런 고충들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짠했던 기억이 나네요. 꼭 그분들을 청년유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다들 많이 들고 다니는데요. 그날 안 갖고 갔네요.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인상 깊는. 아까 질문했던 거요? 인상 깊은. 아 저요? 네네네. 아 저요? 저는 저는 사회보험 개편이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게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벗어나는 분들의 노동 형태가 다양화지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 발현이 되고 있고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과정에서 청년유니온이 장점으로 갖고 있던 뭐 여러 가지 뭐 구직자 노조, 구직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사업 방식이나 활동 방식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당장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에게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 당장 뭐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는 있는 거를 확대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확대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고민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쨌든 되게 많이 13개 정도 이렇게 공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라보고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공약은 무엇일까 같이 고르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재미가 쏠쏠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를 앞두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이제 막 시작해서 다니게 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의 매력 발산 뭔가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대본에 써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임팩트 있게. 제 자랑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표를 달라. 저 이런 아니지 찬성표를 달라. 맞으세요.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길에 청년유니온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여를 하는 과정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찬성의 표를 던져주시면 제가 개미처럼 뚠뚠 영창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 근데 이 질문을 또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요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채연에게 청년 유년이란? 저 사실 이거 대답한 적 있거든요. 예전에 녹음했을 때 한 번. 네. 그때 기억나요. 저 그때 수채화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약간 저의 흑백 인생을 약간 색칠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선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하게. 그때 수채화는 약간 경계가 없는 그림이잖아요. 물로 그리는 그림. 근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는, 내가 갈 길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테두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테두리다. 와. 좋네요. 와. 네, 그러면 이렇게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갑자기 마지막에 후보님이 되죠. 아 그래요? 갑자기 극존칭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요? 제가 뭐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아, 그래요? 그거 맨 마지막 안 뽑으셨죠? 여러분이 지금 나 이거 듣고 있는 편집 안 할 거야.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음성은 전 MC가 임시 MC에게 마지막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을 듣고 계십니다. 현장 인수인계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94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